잠시 후 럭키 주가 1, 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Cause you woke up in the morning with initiative to move, so I make it harder. If you think about it, so many people do be cool and look smarter. Hey world, the time has come to Michelin keeps innovating so the world can move in better ways. Michelin, motion for life. 모션 포 라이프 미쉐린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럭키 주가 1, 20입니다. 코스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 시함을 앞두고 상승폭을 축소해 5,490대에서 장을 마쳤으며 삼성전자가 이날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관련 호재마저 일부 희석시킨 모습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4.45포인트 오른 5,494.78에 장을 마쳤으며 지수는 전장 대비 102.86포인트 오른 5,552.19로 출발하여 장 초반에 5,594.9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을 줄여서 한때 하락 전환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1원 내린 1,504.2원을 나타냈습니다. 또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4,090억 원 순매를 써며 지수를 끌어올렸으나 개인과 기관은 각각 3,427억 원, 4,14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 지수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26억 원 사재를 나타냈으며 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에 세계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이란 전쟁 종전 협상 시한을 앞두고 양측의 타협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교량등을 전면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란 에너지 시설과 교량을 전면 타격하는 것은 미국에도 부담이 큰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왔으며 이에 기술주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내일 거래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뉴욕 증시 강세에 이날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웠으며 이날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공개한 점이 매수세를 자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날 계좌 전 공개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으로 역대치를 기록했으며 연합 인포맥스가 집계한 컨센서스도 36.7%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재차 커지면서 증시는 상승폭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이날 장중 이스라엘이 이란의 산업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져 우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서 테헤란과 이란 전역에서 이란 정권의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한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을 위한 유엔 안보보장 이사회 결의안이
오늘쯤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었으나 상임이사관 입장차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서상영 미래세증권 연구원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남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하면서 부담감을 높였다며 아시아 시장은 이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에 장중 상승을 반면했다고 설명했으며 또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이란 사태 격화로 시장의 관심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쏠리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호재를 희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에 장 초반 20만 전자를 회복한 뒤 오름폭을 줄여 19만 원대로 장을 마쳤으며 이날까지 새 거래의 연속 상승세입니다. 또 최근 연속 상승세로 이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9%이며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하이닉스도 올라서 91만 원대에서 말검했으며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이 올랐으며 지정학적 긴장 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LG 에너지솔루션, 두산 에너비리티, 기아, KB금융, 세티온 등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코스피 업종으로 보려면 전기전자, 건설, 정보기술 등이 오는 반면 오락문화, 증권, 음식료 등은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64포인트 내린 1036.73에 거래를 마쳤으며 지수는 12.88포인트 오른 1060.25로 출발하여 1068.86까지 올랐지만 장중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9억 원, 1251억 원 순매도 있으며 또 외국인은 182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3천당 제약이 최근 블록딜 계획 철회에도 이틀째 급락돼 51만 원대로 밀려났으며 알테오제인, ABL바이오, ISC 등도 약세였습니다.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2차 전조와 또 네이버 로보틱스, 리노공업, 또 펩톤 등은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동정 협상 타결 기대감이 남은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며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을 넘어서며 고유가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64.7원으로 전날보다 6.4원 오랐으며 또 같은 시각 경유 가격도 6.4원 상승한 1,955.6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서울 지역 기름값도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했으며 또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3원으로 전날보다 9.9원 올랐으며 경유 가격도 11.6원 상승한 1,979.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이 2,000원대를 기록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됐던 지난 2022년 7월 25일 이후 약 3년 8개월 만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제주 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일쯤 이미 2,000원을 넘어섰으며 이날은 전날보다 4.4원 오른 2,019.2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는 종종 기대감 속에서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소폭 상승했으며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로 예정된 협상 타결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을 재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어제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7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7% 상승했으며 또 5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2.4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8% 올랐습니다. 또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며 국제유가 급등세와 지난달 27일쯤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조만간 2,000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소비자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은 2차 최고 가격 고시 이후 11일째인 어제까지 휘발유 강요 가격은
각각 리터당 평균 139.1원, 또 133.5원 상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은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경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으며 구형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 현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이며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됐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또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은데도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며 지적했으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가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권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팀이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재질이 부합하면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으며 1심이 무죄를 판단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일부 혐의, 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팀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며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견의를 무사하며 계엄 상태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또 한 전 총리의 형태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면서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뿐 아닌 내란에도 간호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양형의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또 한 전 총리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 만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들어 원심 형량이 과다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국민에게 공포심을 안겨준 현대사의 비극이라면서도 진실을 밝혀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법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도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으며 또 그는 2023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영문도 모른 채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척을 받았다면서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저와 다른 국무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또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을 미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으며 또 한 전 총리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지정했으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으며 또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소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서 계엄 선포문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네,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에 승용차 우부제가 적용되며 내일은 수요일도 차 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영주차장 우부제는 공공기관 공영 또는 임직원 승용차뿐 아닌 원칙적으로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도 대상인 가운데 렌트카도 대상으로 외국인이 빌려 운전하는 렌트카도 우부제를 준수한다고 기후부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와 미취약 유아동성 차량, 전기차, 수소차, 의료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예외이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공공기관에 신청하여 주차장 출입 비표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택배나 음식 배달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우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오브제를 지켜야 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비표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후부는 개인 간 직거래나 잠깐 물건을 전달하러 공영 주차장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오브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고 강조했으며 유아 동선 차량 등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육아를 태우고자 주차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유아 동선 차량으로 오브제 적용을 표할 수 있는데 이때는 비표가 있어야 하며 또 공영 주차장 월 정기권을 이달 2일 이전에 끊어놓은 경우 정기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오브제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2일 이후 정기권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갱신한 경우에 대해선 기후부가 오브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출입 제한에 동의받은 후 발급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으며 또 오브제 시행에 따른 할인과 환불은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공영 주차장에 오브제가 시행된 것은 아니며 제외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75개 공영 주차장에 오브제를 시행하여 전통시장과 가깝거나 주요 상권 또는 주택가에 있는 33곳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 오브제는 유료 공영 주차장이 대상으로 무료 주차장은 대상이 아니며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만 오브제가 적용되어 운영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이 출차가 허용되는 경우 주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용하려는 공영 주차장 오브제 대상인지는 알아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기후부조차 오브제 시행 하루 전인 이날까지 공공기관들로부터 오브제를 시행할 주차장과 시행하지 않을 주차장 목록을 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공공기관들의 오브제 이행 계획을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는데도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기후부 측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에 오브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또 이 문제는 플랫폼 업체의 지도 정보를 공공기관에 쉽게 추정할 수 없는 데 있습니다. 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에 오브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려고 업체 측에 요청한 사항이라면서도 주차장 운영자라고 정보를 쉽게 수정할 수 있지 않으며 플랫폼 업체들도 정보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는 아직 오브제 시행 여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목록을 보거나 또 서울시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에서 개별 주차장을 검색하여 정보를 확인해야 오브제 시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기후부 관계자는 오브제 시행 주차장 목록을 수합하고 있으나 분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들도 이용하려는 주차장을 검색해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 차량부제는 내일을 기해서 이부제로 강화되며 홀짝제는 홀수에는 차 번호를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기관 부제에서는 세법 위반 시 징계하는 또 삼진 아웃제도 적용되며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 차량만 홀짝제가 적용되어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공공기관 주차장에 적용되는 오브제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영 주차장에서 오브제가 도입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이런 조치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브제 규정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럭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는 잠시 후 럭키 두어 코너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럭키 주 4월 7일 럭키 주가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 두어로 진행합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 럭키 주가 1, 20은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씩 추첨을 하는데요. 그 결과를 1등과 2등 보너스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합니다. 먼저 일단은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먼저 1등 당첨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소수점 빼고 20씩 나눠 빼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수를 오늘의 당첨 숫자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2등 보너스에는 이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6개를 다 더하게 되는데 그 6개를 다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소수점을 빼고 20씩 나눠 뺍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오늘 결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는 설명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생략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우리 운세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세의 총운은 군계 1학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날인데 유난히 덤벙대는 일이 많은 하루이며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하여 신경내에서 멀어지면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매사 하는 일에 있어 자신의 태도의 일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음식점이나 직장 등에서 나올 때에는 잊은 물건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값싼 물건을 잃어버린다 한들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니 말이며 이런 때일수록 신중한 태도를 갖고 나아가면 안 좋은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애정운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솔직함이 사랑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는 아니라 해야 하며 귀찮다고 묻어두거나 피해버린 일이 있었다면 진솔하게 대어로 풀어버립니다. 막상 말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며 특히 자신이 약간의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거나 실수를 저질렀더라면 그냥 다 말해버리는 것이 마음도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 해도 오늘의 기회로 감정의 꼴을 풀어버릴 수 있으며 바로 애정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실 겁니다. 이어서 금전운입니다. 작은 순환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기존의 수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데다가 주 수입 외에 기분 좋은 부수입이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이문이 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손실이 적은 날이며 당신에게 금전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이가 많습니다. 외부 활동보단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이며 큰 틀이 서서히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 가운데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야 합니다. 이어서 직장운입니다. 오늘 외부에서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미 몸담고 있는 직장인인데도 굳이 다른 곳에서 프리미엄을 붙여가며 당신의 능력을 사고 싶다고 제의할 만큼 당신이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고 외부에서 제시한 조건과 당신의 현재 상을 잘 비교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려도 늦진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직장에 남는 것이 당신에게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며 돈은 분명한 중요한 문제이고 때때로 생각 이상으로 실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나 섣부른 결정은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많을 것이며 경수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만 한다면 나중에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걱정을 합니다. 이제 학업과 성적운입니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학문에 정진 중인 당신입니다. 힘들고 지겹다는 생각은 들나 남은 시간이 하루하루 줄어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끝이 보인다고 여기게 될 겁니다. 그만큼의 성적 상승도 있고 모의고사를 보면 노력했던 것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은 당신에게 유리한 좋은 소식이 한 개쯤 들을 것 같으며 더 좋은 학원이나 참고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같이 서로에게
경쟁자가 되어줌과 동시에 동료가 될 수도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전반적인 신체의 흐름은 큰 굴곡 없이 원만하게 상승성을 타고 있으며 실제 건강상에도 정상적인 흐름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질병에 대한 면역 능력도 오늘은 크게 상승할 것이니 어지간한 오염이나 질병에 접촉해도 건강상의 약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운세를 전해 드렸고요. 이제 추첨을 시작할 텐데 일단 추첨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보신 대로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하고요. 먼저 거래량은 천주 단위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만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한 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억원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두 개가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니까요. 오늘 결과에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월 7일 럭키 주가 1, 20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99,044 만주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으로는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3만 7,193억 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거래량은 12만 5,425만 주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닥 거래 대금은 10만 1,001억 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거래량은 99,044만 주이고 대금은 23만 7,193억 원입니다. 또 코스닥의 거래량 12만 5,425만 주이고 대금은 10만 1,001억 원이 됐습니다. 자, 이제 4개를 다 더할 건데 4개를 다 더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계산합니다. 계산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오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4개를 다 합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4개를 합한 결과는 55만 2663입니다. 55만 2663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200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200으로 나누게 된다면 몇이 될지 여러분들도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2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763.315입니다. 2763.315에서 먼저
20을 넘겼습니다. 20을 넘겼기 때문에 몇 번씩 빼게 되냐면 138번씩 뺍니다. 그러면 138 곱하기 20은 2760, 즉 276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2760을 빼게 된다면 3.315입니다. 그런데 또 소수점이 붙여 있었기 때문에 소수점은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네, 소수점까지 제거하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3, 즉 3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네, 3층으로 배정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의 당첨 숫자 3층이 됐습니다. 네, 3층 맞춰주신 분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는 오늘의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2개를 더해서 6개를 다 더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2등 보너스 결과도 많은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의 거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등 보너스 거래량은 17,983만주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입니다. 2등 보너스 대금은 198,112억 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17,983만주이고 대금은 198,112억 원입니다. 자, 이제 6개를 다 더할 건데 6개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합니다. 이것도 계산이 끝나는 대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것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76만 8,750판입니다. 76만 8,750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200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200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843.79입니다. 그런데 또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면 192번 빼게 됩니다. 그러면 192 곱하기 20은 3,840, 즉 3,84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840을 빼면 3.79가 되겠는데, 그런데 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하면 3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도 3층으로 당첨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결과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당첨 숫자입니다. 1등은 3층이고 2등 보너스도 3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3층만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면서 3층이 나왔는데 거의 한 몇 거래 만에 5층 안에도 내렸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4거래 만에 5층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5층 이하로 거래하신 분들께서는 오랜만에 당첨되면서 네, 좋은 기적을 겪으셨던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이제 아무튼 5층 이하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좀 참조하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신중한 선택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3층 당첨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럭키 축하 120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네, 내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함량 프로틴